안녕하세요, 표예림입니다. 다소 긴 영상이 될 수 있고 제가 혹여나 감정에 격양되어 말실수나 혹은 빼먹는 사건이 있을지 몰라 글로 이렇게 먼저 적었고 아직도 손이 떨리고 무섭고 감정 조절이 힘듭니다. 영상 편집도 해야 하는데 촬영하기 전 이 글을 적는 이 순간도 너무 힘들어 편집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지금 스토킹을 당하고 있으며 그 스토킹을 하는 사람은 성전과 이력이 있는 성범죄자입니다. 부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7월 4일 저희 스토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다음날 스토커와 만나기로 했고 그와 그의 일행과 간단한 식사 후 그들이 묵는 호스텔 로비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내용은 학교 폭력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스토커가 사람을 모으자고 했었고 전 피해를 입었던 분들은 나다움이라는 이름 아래에 모았고 오픈 채팅방을 스토커가 개설했습니다. 첫 만남 때 스토커는 제게 자신이 생각하는 법 개정안과 저의 개정안을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에게 알리자고 했었고 저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자신은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보좌관이라는 직업이 있는 줄도 몰랐기에 그가 말을 바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계속해서 우기는 스토커에게 녹음을 했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커는 되게 비영리 임의 단체를 만들자고 주장을 했었고 그래야만 말을 하는데 무게가 실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동의하여 7월 13일경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그 비영리 임의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들어있기에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었고 사무실로 가려고 하는 중 갑자기 스토커가 자신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 왔다면서 시간이 걸릴 테니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로 가지 않냐고 물어봤었고 사무실에 가지 않는다는 스토커의 말에 왜 사무실을 가지 않냐며 사무실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토커는 사무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간다고 했었고 저는 1박 2일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럼 다음 날이라도 사무실에 가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슨 국정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사무실을 보려고 하냐면서 사무실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상함을 느낀 저는 그 스토커와의 연대를 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스토커는 제게 동의 없이 녹음을 했고 사무실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많이 도와준 건데 그 사무실을 마치 국정감사하듯 검사를 하려고 한다면서 그 오픈 채팅방에다가 글을 적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스토커가 다른 오픈 카톡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제 욕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3자가 계속하여 스토커와 함께 하자는 등 계속 연대를 이어갈 것을 강요했고, 연락하지 말아달란 제 말을 스토커는 무시하고 자신이 만든 오픈 채팅방 초대장을 만들어 보내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 스토커가 자신이 겪은 학폭을 폭로했고,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자 그것에 대한 혐의 없음을 동조해달라는 탄원서를 그 오픈 채팅방에서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저는 이상함을 느껴서 10년 전 기사를 검색해 해당 스토커가 성범죄 이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커에게 계속되는 지속적인 연락이 너무 싫어 연락하지 말라고 스토커 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며 3차례, 2차례 등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스토커는 저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않고 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에게는 먼저 욕을 해놓고 변호사님이 대응을 하자 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넣고 표혜림의 변호사님께 입장문을 말한다며 문자를 보내고, 또 제게는 문자와 카톡을 수차례 보내고 제가 읽지 않자 또 다른 계정으로 동일한 내용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힘들었었던 고등학생에게까지 집착을 넘어선 광기로 광기로 가득 차 악성 민원을 고등학생의 담임, 나아가 교육청에게까지 민원을 넣었고, 그 모든 사실을 고등학생을 통해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영상이 그만두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저의 스토커는 다른 채팅방에서 저를 조리돌림을 하였고, 주변 사람들이 괴롭혔으며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사실적시에 대한 혐의 없음 탄원서를 받고 있었기에 전 죄책감에 휩쓸렸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사람을 모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카톡방에 있는 사람 중 제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기사를 공유해주며 보이스톡으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비방의 목적 없이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스토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며 저를 고소했고, 얼마 전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또 기자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에게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다고. 제 스토커는 기자에게까지 기사를 내리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그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랑 이제 허위 사실 그쪽 명예훼손이랑 이렇게 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 상관인 분이 이제 대를 하셨는데, 네, 근데 뭐 그쪽이 요구하는 건 그거였어요. 그 기사를 삭제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상관인 안호균 기자가 공식적인 사과문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래 뭐 기사 삭제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협상이 안 되고 있다가 그 기사는 일단 삭제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미 이제 뭐 잘못의 인정은 아니더라도 그 뭐 정신적 고통에 뭐 유감을 표한다 정도는 뭐 동의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관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저입니다. 하지만 수사관님은 상대방 즉 동거인이나 가족이 아닌 차례 통한 스토킹 행위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절대 제 수사관님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문자 혹은 카톡 혹은 전화를 해야지만 스토커의 혐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3자를 괴롭히는 행위로 인해 가지고 제가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는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치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제3자에게 연락을 하고 제3자를 이용하고 주변 지인에게 고소를 하고 진정서를 넣고 기자에게까지 고소를 남발하는 스토커의 도를 넘는 행위에 이렇게 손을 떨며 글을 적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일이니까 무시하면 된다고. 하지만 제가 그게 안 됩니다. 그 고등학생은 부모가 아는 게 싫어 제 스토커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제가 어릴 적 모습과 같아. 정비만 미안하고 제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전 명백히 제가 겪은 피해 사실을 말했고 비방적 목적 역시 없습니다. 그저 여기서 제 스토커가 멈춰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적고 영상을 찍고 올립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찰도 믿을 수 없는 사람, 경찰도 멈출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제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부디 이 영상이 널리 퍼져 파급력이 강해지고 그로 인해 제가 또 제 주변 사람들이 안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제 부모님도 볼 수 있는 유튜브 보고 항상 챙겨보시는 부모님이기에 내식조차 하지 못했지만 부디 이 영상이 그 스토커를 멈출 수 있게 하는 수갑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습니다. 결국 고등학생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갔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상대방의 진로를 가로막는 행위를 스토커라고 합니다.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 스토킹이 아니라면 저는 끝까지 그냥 참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저로 인해 타인이 불행해지는 거는 싫습니다. 제발 이 스토커가 더 이상의 고소를 남발하지 않게, 더 이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를 가하지 않게 부디 멈춰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